네, 이번 시간에는 양자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위기의 양자주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의 20년 발언 이후에 차트에 엄청난 균열이 생겼죠. 그래서 일종의 단층형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이렇게 강등된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온큐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채널을 형성하다가 마치 단층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다시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차트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혹은 횡보해야 될 차트가 다운그레이드 되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대 양자주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게 아이온큐 차트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진순왕의 발언 이후로 단층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원래 정상적인 형태라면은 지금의 61선과 21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는 리게티도 마찬가지죠. 리게티도 이렇게 단층이 생겨버렸는데 이렇게 61선을 올리게 되면 원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디웨이브도 보시면 61선을 이렇게 쭉 올리니까 이런 이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퀀텀 컴퓨팅도 이렇게 단층을 올리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젠순왕의 발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스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가 정상이었는데 쭉 그냥 차트 전체를 그냥 망가뜨려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이제 단층이 생겼다는 것은 일종의 펀더멘털의 훼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최근에 AI 같은 섹터의 움직임이죠.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었지만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이거랑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 관련주들의 왕년의 인기가 왜 사라졌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거래량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섹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I 쪽은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뉴스나 그다음에 실적이나 전망이 정말 차고 넘친다 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죠. 반면에 이제 양자 섹터는 별다른 뉴스도 없어요. 간간히 뭐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뉴스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눈에 띄는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망에 대해서도 누가 이렇게 코멘트를 자주 내놓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조용해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걸 이제 살펴봤는데 일반인들에게 와닿기에는 너무나 사실 좀 멀어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I처럼 어떤 대규모의 투자라든지 서프라이즈한 실적, 그다음에 괄목할 만한 기술 향상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양자 섹터에 있는 양자 기술에 있는 거의 모든 용어들이 일반인한테는 생소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기술이 구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디테일한 설명이 부족하죠. 사실 뭐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현재 가격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8월달, 9월달에는 10달러 이하였죠. 근데 지금 뭐 30달러, 40달러 대니까 과연 이 가격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DAV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1달러도 안 됐었고 뭐 실스크도 마찬가지고 퀀텀 컴퓨팅도 1달러가 안 됐었거든요. 네, 리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온큐를 제외하고는 작년에 다 0점대 가격의 주식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냥 올라갈 때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죠. 예, 그냥 시세가 시세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기 때문에 예, 근데 올라타면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대부분의 개미들이 올라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가격에 대해서 뭔가 이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발언도 나왔지만은 이제 구현 시점에 대한 이제 하나둘씩 지쳐가는 거죠. 예, 지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나와서 언제 구현이 되고 언제 상용화가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슬슬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 면에서 주식 보유가 양자주를 보유하고 있는 게 수익성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장기 보유자들이 하나둘씩 이탈하는 그런 그림들이 차트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고가놀이 패턴하고 이제 단층 패턴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가놀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뭐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고가에서 이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횡보를 하거나 할 때는 어, 더 비싸도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계속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추세가 내가 더 비싸도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단층이 주가가 생겼을 때는 결국엔 이제 20선 밑에 있기 때문에 20선을 맞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수익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죠. 줄 때 그냥 먹고 튀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확한 천장 인식이 커지게 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보유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중기에서 이제 단기 보유 성향의 투자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만 오르기만 해도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양자 섹터인데 지금 이제 공포와 위험스러운 주식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가 날 것이다. 과거처럼 큰 시세가 날 것이다. 라고 들고 계시다면은 요거는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뭐 3년 이상 보고 양자의 뼈를 묻겠다. 라는 뭐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은 계속 보유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마음고생 심하게 할 차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투가 아니라면은 조금 고생을 할 만한 차트고요. 우리가 이제 3년 이상 덮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만 계속 들고 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다가오는 3월 달에 GTC 2025라는 그런 엔비디아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죠. 이제 거기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세션 카탈로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세션이 이제 950개 정도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양자도 있습니다. 양자도 있는데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950개 세션 중에 한 1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그 AI에 관련된 내용이고 한 1.6% 정도가 양자에 좀 할당이 돼 있었는데 어떤 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서프라이즈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학술적인 그런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자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뭐 큰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모멘텀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한번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양자주를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의 양자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